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가을이 됐네요. 이번 주는 또 태풍 소식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좀 몸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음악을 끄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 결과가 나와가지고 잠깐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SK 주유권 네, 만 원짜리 5장을 1등 상총 5분에게 모바일 주유권으로 드리는데 5만 원이네요. 짭짤하네요. 예. 주유 한번 하시면은 게이지 한 절반 정도는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2등상 3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한 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자분께서 드리니까 예. 일단 JK CEO님께서 이번에도 1등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남인재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영님, 우암사님, 아유 이 필명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리고 최수진님,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스타벅스 기프트콘 당첨자이십니다. 뭐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보이시죠? 금일 발표된 당첨자는 담당 운영자가 플러스 친구 1대1로 별도 안내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 참조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맞히시네요. 그거 쉽지 않은 종목들이었는데 제가 보통 다루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을 발굴하는 거라서 유명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제가 정회원 분들이 있죠. 가입하신 정회원 분들에게 어떻게 종목을 소개를 하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식적인 종목 추천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증권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할 때 대략적으로 이제 종목명 그리고 뭐 매수가, 매도가, 뭐 손절가 이렇게 보통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매매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그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하질 않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의 이제 종목을 산다라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투자하는 시점에서 종목을 사는 시점부터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가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할 때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악재와 호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주가 흐름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 돼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을 하게 되고 조금만 올라도 팔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냥 시세에 낚여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인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5%만 올라도 매도하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거는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더 싸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은 이제 박앤세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절을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한 뒤에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한 이 정도니까 그 가치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이런 주의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내 슈퍼개미들이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커다랗게 자산을 이제 증식을 했고,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 역시 종목을 추천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느냐, 지금부터 그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정해운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그 판단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소학주,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소학주라는 단어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종목명은 좀 가려져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일단 한번 여러분들한테 샘플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2분기 그 잠정 실적이 나와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종목 분석을 했는데, 조만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별도로 또 준비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는 저희 정회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리포트입니다.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PC에다가 혹은 휴대폰에다가 직접 그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주가 흔들림이라든지 주가가 좀 올랐을 때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유 기간 동안에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이러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유니드 2019년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곧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죠. 일단 어떠한 기업인지 기업 기호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니드는 OCI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죠. 이쪽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성칼륨을 제조를 해요. 가성칼륨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성칼륨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농약, 비료 쪽이, 그러니까 이 유니드가 만든 제품이 가성칼륨이 농약, 비료 쪽에 판매되는 게 한 25% 정도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이 한 20%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제약 분야에도 20%, 석유화학 14%, 반도체와 태양광이 약 5% 정도. 이걸 보시면은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 표현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특정 산업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방 산업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미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성칼륨을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니드밖에 없습니다. 독점입니다. 독점. 제가 1등 기업 그리고 독과점 기업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독과점이라는 단어는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한다는 것을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은 독과점을 넘어서 독점입니다. 혼자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30%로. 굉장하죠. 네, 일단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공장이 있는데,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장 2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울산화학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원래 이제 울산화학공장이 이제 한화케미칼 거였는데 이거를 인수하고 이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에서는 중국 시장 공략 외에 다른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이 공장에서 이제 가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공장에 이전을 하면서 인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인천 공장 땅이 남겠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의 이제 장수 OCI 케미칼 지분을 100% 취득을 해가지고 이런 쪽에 지분 100%를 취득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지분에 맞게끔 또 실적이 좀 증가하겠죠.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 이 합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가성칼륨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가성칼륨 사업이 전체 매출 비중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은 OCI 상사가 최대 주주로 돼 있고 국민연금 한 24%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성칼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회사가 좀 억울해요. 이 회사가 이게 석유화학 쪽으로 이 업계에서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석유화학 쪽 시장은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억울해요. 석유화학 업종에 구분이 되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 그러니까 시장에서 석유화학에다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각 이제 PE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프리미엄을 주는데 좀 짜게 줬어요. 그래서 얘들이 좀 억울하게 석유화학 쪽에 구분이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오해에 의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농약, 비료, 음식료, 제약 쪽이에요. 음식료와 제약 같은 경우는 PER이 높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평가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됐는데 석유화학은 14%에 불과하잖아요. 얘들이 제품이 공급되는 게. 근데 석유화학 쪽에 부가가치가 낮은 석유화학 쪽에 이 기업의 업종 구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싼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도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성칼륨은 농약, 비료, 음식료, 제약,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다양한 전방 산업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판매처 비중은 14%에 불과하죠. 그리고 얘들이 원재료가 석유화학 관련된 원재료가 아니고요. 소금이에요. 원재료가 염화칼륨입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산 소금으로 유가에 관련된 리스크도 없어요. 보통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은 유가와 좀 유가 가격에 의해서 그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에 의해서 마진도 자꾸 변동이 되는 그 리스크가 있는데 얘들은 안정적으로 소금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리스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시황 부진에도 여타 첨가제 업체들과는 달리 수요나 마진에 대한 영향이 적어요. 그런데 주가는 시장의 오해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의 낮은 PR 이쪽하고 키높이를 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석유화학 쪽의 PR에 보통 한 6,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니디가 거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시장의 오해입니다. 나중에 그 오해가 풀리면은 주가 상승이 본격화되겠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 가성칼륨, 가성소다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할 때, 특히 이제 가성칼륨을 제조할 때는 부산물로 염소가 나와요.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면 PVC 그리고 염산 제조에 쓰입니다. 근데 염소는 이게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성칼륨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이 부산물로 염소도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염소가 자꾸 재고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염소에 대한 판매, 이게 수요처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 즉 가성칼륨을 마음대로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염소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 기업의 가장 큰 딜레마였는데 올해 초에 이 염소를 자체로 해소하기 위해서 염산 설비를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염소를 사줄 업체를 물색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염산을 제조해서 염산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성칼륨을 함부로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마음껏 가성칼륨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산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산 분석을 하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자산 분석을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푸른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게 이제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익 잉여금은 뭐냐면은 이익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순이익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의 그 수익률 있죠. 연평균 40몇 년 동안 연평균 20%씩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매매에 의해서 나온 수익률이 아니라 이런 이익 잉여금들이 계속 쌓여가는 그 성장률입니다. 이익 잉여금의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잉여금은 주주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꾸준히 증가하는 그 요소로 어떠한 자산이 쌓였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 선이 유형자산입니다. 즉 설비죠. 설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 잉여금이 지금 쌓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2011년도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네요. 설비 투자를 할 때 이익 잉여금은 이 당시에는 안 늘었죠. 당연하죠. 이때 설비 투자하느라고 그 잉여금에서 이 설비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늘었다가 설비 투자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익 잉여금이 갑자기 투자 효과에 의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즉 이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네요.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공장을 늘리면 돈을 번다라는 아주 심플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9년도, 2018년도부터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미래의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턴어라운드 관련돼 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턴어라운드 관련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의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선제적 투자에 의해서 미래의 가치를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치 산업이죠.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공장이잖아요. 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자금을 당좌자산 비중이 약 30% 정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재무 안정성을 좀 봐야 되겠죠. 재무 안정성을 보는 이유는 원래 이제 재무 안정성이 훼손이 되게 되면은 다른 비상장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대출금을 못 갚고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를 못 갚으면은 부도가 날 수 있는데 상장 기업들은 부도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식을 마구잡이로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도는 안 나는데 주주 가치는 훼손이 되죠. 그래서 돈을 못 갚거나 부채를 못 갚을 상황에 빠진 상장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유상증자라는 걸 하죠.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주주 주머니에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증자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찍어낸다는 얘기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CB, BW,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면서 또 주식 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시도 새로운 주식이 나오면은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건데
이 기업이 지금 그러한 유상증자라든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제가 과거 방송에서 딱 1초 만에 기업 가치를, 그 기업의 이제 재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유동 비율이라고 그랬죠? 제조업은 최소한 유동 비율이 100% 이상, 그리고 재고 자산까지 포함해서 120% 이상이면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보시면 유동 비율이 137%입니다. 안정적이죠? 100%를 넘어섰고 120%를 넘어섰죠. 그리고 재고 자산을 뺀 당좌 자산도 무려 96%나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거의, 당좌 비율은 100%에 가깝죠. 요것을 보면은 뭐냐면은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그러니까 기업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요, 부채가 장기 부채와 단기 부채가 있는데, 기업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장기 부채를 못 갚아서가 아니라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를 못 갚아서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혀 위험이 없고요. 부채 비율은 80% 미만이면은 그래도 안정권인데, 근데 70%죠. 안전하죠. 최근에 순차입금 비율이 늘었어요. 이게 순차입금이 뭐냐면은 자기 자본 대비, 그 자본 총계 대비 이제 그 차입금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본의 44%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왜 지금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50% 이상 오르면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직 50%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50% 도달했다고 상관이 없어요. 네. 차입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게 늘어난 이유가 있죠. 계속 늘고 있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대규모 지금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플러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에 지금, 흑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 대부분을 아마 부채, 특히 이제 차입금 상환에 쓰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차입금이 낮아지겠죠. 이자를 갚게 되고, 그러니까 이자가 안 나오게 되고, 차입금을 갚으면 이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순이익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 안정성은 양호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쭉 볼게요.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전체 매출액 추이를 쭉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오고, 그 안에 여기 빨간 선이 수익성, 즉 영업이익률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설비 투자가 일어났고, 가장 큰 호황기를 맞았던 때가 2007년도와 2011년도 그 사이예요. 2007년도부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가 경기 호황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높았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15%, 13%, 이 정도, 뭐 최소한 10%대 이상이었습니다. 호황기 때는. 2011년도 사상 최대 글로벌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호황기를 맞으면서 그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기였습니다. 사실은 침체기였는데, 이 기업은 매출액이 안 떨어졌어요. 그쵸? 안 떨어진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경기 후퇴기에도 계속적으로 수요처를 확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방업체를 확대하고 거래처를 확대하면서 매출액이 계속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1등 기업들의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경기 후퇴기에도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근데 2017년도 시점 이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이 경기 후퇴기에서 이제 경기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기 호황기 쪽으로 다시 가겠죠. 전 세계에는 경기는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 호황, 경기 후퇴,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경기 호황으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사실 경기 회복기예요. 경기 회복기가 접어들면서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일어나는 모습이 앞으로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2018년도 2분기,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도 올해 2분기입니다. 매출액도 그쵸,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분기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고 수익성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지난해는 2분기 때까지 영업이익률이 10%였는데 올해 1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지금 업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고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익이 지금 증가하는 지금 구조로 아주 좋은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니드 같은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2019년도 이 기업에 주목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정회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본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30초 안에 얘기를 스스로 한번 해보셔라.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30초 안에 그 핵심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에 까먹었거나 혹은 말을 더듬거나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그 종목은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다 파십시오. 왜 내다 판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내다 판다? 왜냐?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주가가 5%만 내려도 손절할 것이고요. 5%만 올라도 또 매도할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5%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기업의 핵심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리포트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리포트를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 기업의 주가가 흔들려도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가치를 알고 있으면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안 팝니다. 왜? 기업 가치가 저 위에 있는데 지금 당장 5% 10% 올랐다고 이 기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현지 법인 추가 증설. 자, 가성칼륨 생산을 위해서 광안경제기술개발국 관리위원회, 이게 중국에 있는 어떤 기구입니다. 위원회. 이쪽하고 투자 협의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모가, 이 공시가 지금 2019년도 7월 25일 날 나왔어요. 1,200억 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성칼륨 제조 공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은 함부로 공장을 지어서는 안 돼요. 이 제조업체 대표이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손익분기점과의 전쟁을 항상 매일매일 해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은 흑자고요. 손익분기점을 매출액이 넘어서지 못하면 적자에 빠집니다. 근데 공장을 짓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더 크게 올리지 않으면은 적자가 나가지고 기업이 망합니다.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새롭게 짓는다는 얘기는 무언가 확실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그 판단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증가할지 말지를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알 수는 없잖아요. 불확실성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실적 좋은 종목에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기업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1200억 규모는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 기업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대규모 투자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향후에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단편적인 그 예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한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니니트는 가성칼륨 국내 유일한 생산 기업이자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무려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자, 그동안 생산 능력이 2007년도부터 그동안 거의 키높이가 거의 비슷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생산 능력이 올랐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인 2019년도에 또 추가 증설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엔 또 중국에 또 현지 공장을 크게 증설하면서 또 이렇게 증설이 일어나요. 그런데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거 대비 2배 이상의 지금 증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앞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한번 밑에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네는 하나케미칼로부터 울산 공장을 양수를 받았죠.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에 인천 공장에 있던 것을 울산 공장으로 이전을 했어요. 바로 이때죠. 그때 확 늘었죠. 그리고 두 차례 증설을 했는데 2018년도 6월 달에 일단 7만 톤 정도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2019년도 6월 30일 날에 또 7만 톤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총 36만 톤이에요. 여기에 2019년도 7월 25일 날 아까 중국 현지에 9만 톤 요 정도 또 증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울산 공장 이전한 뒤 7만 톤 증설, 그 이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7만 톤을 또 증설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9만 톤을 또 다시 증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 세계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타이트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위 업체가 그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을 그만큼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증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런 게 소문이 지금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미 알려진 이후에는 안 되죠.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오른 이유이기 때문에 늦죠. 알려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돈 벌기 전에 미리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생산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설비는 늘렸는데 수요가 만약에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올해 1분기 때 제가 가동률을 확인해보니까 78.3%예요. 아, 이건 괜찮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즉 새롭게 공장을 늘렸는데 신규 거래처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혹은 기존 거래처에서 물건을 더 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공장 캐파가 늘어났으니까 얘네한테 물건을 더 달라, 우리한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늘어나는 생산, 설비, 플러스 수요까지도 함께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아주 괜찮은 지금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설비를 늘렸는데 신규 주문이 안 일어나면요, 이게 영업이익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근데 늘리자마자 곧바로 어떠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이 페이지의 결론은 뭐다? 앞으로 생산 설비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2020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앞서 보신 페이지는
물량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인데 이 페이지는 뭐다? 판매 가격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판매 가격이. 자, 제가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이때가 경기 후퇴기라고 그랬죠. 경기 후퇴. 경기가 후퇴가 되면은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판매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호황기였죠. 이때. 호황기 이후부터 가성칼륨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쵸?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죠. 반대로 판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2017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가격이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1분기까지인데 2분기 역시도 증가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리포트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일단 올랐어요. 요지부중했던 이 하락 추세가 상승 반전이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가성칼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성칼륨을 만드는 방법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수은 있죠. 수은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은이 이게 독성이잖아요. 환경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성칼륨 공장이 있는데 수은을 이용한 가성칼륨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중국에서도 환경 규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성칼륨을 만드는 그 경쟁사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 환경 규제에 대응하지 못한 업체들은 가동률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점점 줄고 있고 수요는 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앞으로 매출액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두 번째, 판매 가격이 그동안 떨어졌던 것이 판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마진율도 오를 것이다. 이게 이 기업을 갖고 있어야 될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좀 보여져요. 2016년도부터 울산 공장을 인수를 할 때 투자가 많이 일어났죠. 이게 지금 단위가 억 원입니다. 이때 963억 원의 투자가 일어났고요. 2017년도는 899억 원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 돈이 지금 나가고 있죠. 2019년도 1분기에는 462억 원의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순차입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이 2017년도 996억 원을 외부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이 정도 순차입금이 증가했고 2018년도도 또 이게 467억 원이 또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314억 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지금 빌려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데 투자한 게 아니라 유형자산, 설비 투자에 지금 이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지진 않아요. 언젠가는 줄어들거나 멈추게 됩니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돈을 어디에서 끌어왔다? 영업이익에서 끌어와서 쓴 겁니다. 근데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영업이익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승하게 되겠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올라가겠죠. 수익성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투자 비용은 결국은 이건 이제 현금이 이때 나간 건데 이 현금은 이제 사용 연수에 나눠서 나가게 되죠.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난해는 467억 원까지 나왔고 올해 1분기 때는 121억 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향후에는 줄어들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이익이 회복되는 거죠. 이자 비용 보십시오. 무려 128억 원입니다. 128억 원.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을 둘을 합하면은
이 비용 소개가 나오죠.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8년도는 그 비용이 59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이때 801억 원이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비용은 나중에 사라집니다. 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 비용은 사라지고 감가상각비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사라지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이때 595억 원의 비용을 썼는데도 영업이익이 801원이 됐다는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 단순 계산으로 이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은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이 영업이익이. 왜냐? 이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 비용이 없었으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1,400억 정도는 됐겠네요. 1,400억 정도. 바로 이게 턴어라운드죠. 투자 비용이 감소하면서 나중에는 또 사라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높은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가 종료가 되면서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죠. 그래서 첫 번째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 판매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세 번째 턴어라운드 더 이상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의한 이익 상승이 기대가 된다. 한마디로 실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왜 실적이 증가하는지를 제가 세 페이지에서 하나씩 갖고 온 겁니다. 우리는 유니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인천에 있는 공장을 울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니드 본사 공장 인천 울산, 이 울산 공장이 이제 하나케미칼 거였죠. 요걸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 공장이 지금 남아 돌아요. 이게 13,000평인데 장부가는 200억으로 좀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장부에서만 그렇고 최근에 예상 매매가는 825억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삼광글라스가 여기 있죠. 삼광글라스가 여기 있고 유니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인천항이 있고 여기 송도 이 지하철역이 여기 있고요. 땅값이 올랐어요 그동안. 근데 최근에 이 삼광글라스가 하객동 부지 이걸 양도를 2만 평을 1,100억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 여기 삼광글라스 있죠. 이것도 같은 계열사입니다. 얘네 2만 평을 1,100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유니드 역시 그 정도의 시세에 의해서 825억 원 정도의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825억 원을 매도해서 현금이 생기면 이걸 제일 먼저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25억 원이 생겼다. 이걸 어디다 쓸까요? 빚을 갚는 거죠. 빚. 어디다? 이자가 발생하는 차입금이 가장 나쁜 부채거든요. 그것부터 갚게 돼 있습니다. 왜?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자, 그러면은 825억 원이 생겼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자 비용이 지난해 무려 128억 원이었어요. 이자만. 그러면 이 대출금을 갚게 되면은 이 이자가 사라지겠죠. 한 번에 128억 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128억만 없어지면은 영업이익이 800원이 아니라 929억 원이 되네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네요.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즉, 이건 역시 실적이 증가하는 데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업 가치는 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자산은 좀 더 높아지고 대출금을 갚음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감소에 의해서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구조예요. 즉 실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매출이 증가, 즉 실적 증가죠. 판매 가격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출금 상환에 의해서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실적, 순이익 역시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업의 앞으로 일어날 핵심 가치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럼 2분기 실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지금까지 2분기 실적까지 나왔죠.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게 분기 실적입니다. 2017년도 1분기부터 1, 2, 3, 4분기, 그리고 2018년도 1, 2, 3, 4분기, 2019년도 1, 2분기를 갖고 왔어요. 2분기씩만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 2분기는 매출액이 7%가 증가했고 올해 2분기는 전년 대비 9%가 또 추가적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 수익성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제일 높았을 때가 2분기 때 11%였는데 13%로 수익성도 높아졌죠. 벌써 이런 지금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이 턴어라운드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생산 설비를 아직 2020년도까지 크게 또 확대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나중에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니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반기 실적을 좀 누적으로 볼게요. 올해 2분기 이 누적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보통 실적을 비교를 할 때는 지난해 동일한 기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매출액이 10%가 올랐어요. 매출액이 10% 오른 거는 굉장히 큰 높은 성장입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31%가 증가를 했네요. 순이익은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실적이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더 많은 성장폭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2%로 수익성 역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019년도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 31%. 자, 여기 있죠. 2분기에. 올해, 그러니까 1분기를 제외한 2분기만 놓고 볼 때 9%, 31%가 증가했는데, 이게 올해 4월달하고 6월달에 증설한 2차 증설 물량이 올해 2분기에 반영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3분기, 4분기는.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올해 4월달, 6월달에 증설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설비 투자에 의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자 비용 등 이걸 증가를 고려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세예요. 그래서 향후 투자가 종료돼서 감가상각비가 감소가 되고 이자 비용도 그렇죠, 줄어들게 되면은 더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돼요. 지금 실적 성장은 감가상각 비용하고 이자 비용 때문에 실적 성장이 높게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더 높은 실적 성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적 성장에 굳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볼게요. 주당 순이익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지난해 주당 순이익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2017년도 대비 이게 1, 2분기입니다. 2018년도 1, 2분기는 다소 감소를 했는데 올해 다시 큰 폭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기록한 주당 순이익을 크게 지금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 무려 101%가 증가를 했습니다. 101%. 2018년도에 이게 안 좋아졌던 거는 어떤 이유였냐면요. 일회성 이유입니다. 인천 공장을 울산 공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장을,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은 어떻게, 이사 가는 기간 동안에 공장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장을 멈추게 되면은 물건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서 갑자기 설비를 다시 증설하고 그러면은 그 설비 기계들이죠. 기계들하고 그 기계를 운영하는 거기 직원들하고 이게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불량품들이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일회성으로 악재가 나와요. 그래서 가동률 같은 것이 하락하거나 어떤 수율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수율 안정화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실적이 그러한 영향으로 일회성으로 안 좋았던 거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다시 회복한 그런 겁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 그래야 되는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일회성 이슈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일회성 이슈잖아요. 공장 이전 때문에 일어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실적이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추정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다?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과거 대비 앞으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가 과거 대비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과거 대비 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지난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실적, 즉 올해 하반기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즉 2019년도 결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추정치가 지난해 대비 실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줄 알아야지 이 기업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실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추정 주당 순이익은 7,424원으로 지난해 2018년도 대비 약 82%의 증가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수가 아니에요. 굳이 뭐 7,400원이 안 돼도 상관없지만 전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의 큰 폭의 지금 실적 성장이 나타날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도는 제가 볼 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새롭게 공장을 또 짓고요. 또 시장의 수요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판가 역시도 상승 전환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도 좋아질 거죠. 일단 당장 올해 2019년도 실적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약 45,000원, 이때 이제 8월 7일 기준으로 일단 제가 작성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유니드. 네, 46,000원. 비슷하네요. 뭐, 1,000원 정도? 한 46,350원으로 아직 1,000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PR이 6.2 정도 돼요. PR이 6.2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싼 거죠. 그럼 목표 PR을 어떻게 정한다? 자, 이 화학업종에 분류된 탓에 지금 이 석유업종 정도의 지금 PR인데 실제는 비료, 음식료, 제약, 석유화학 이 평균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PR, 목표 PR이 10에서 15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최근 5년 동안에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R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여기는 PR을 다 평균치를 내봤어요. PR이 9입니다. 9. 물론 더 높게 잡아도 돼요. 10일 정도 있죠. 10일. 지금 PR이 10일이에요. 그래서 한 10 이상으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냥. 아주 낮게. 목표 PR을. 그랬더니 지금 주가의 약 50% 이상인 69,000원이 목표가가 됩니다. 즉 이 기업을 지금부터 투자하신 뒤에 묵묵히 기다리시면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는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결산 실적이라는 것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내년도 3월 달 정도 이때쯤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네,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것이 시장에 소문이 나고 PR이 뭐야 6.2 이렇게 낮아졌어? 이러면서 굉장히 저평가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네, 숨겨진 PR, 아직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 PR을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주식을 사 모으게 되면은 몇 개나 남았잖아요. 그쵸? 한 6개월 정도 보유하시게 된다면은 50% 정도 수준의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50% 수익률이 안 됐다? 더 기다리시면 돼요. 왜? 내년엔 더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가 그때는 69,000원이 아니라 훨씬 높아지겠죠. 내년에도 역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유니드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팩트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시장에 흩어져 있는 자료, 그리고 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끄집어낸 숨겨져 있는 기업 가치입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 모르고 있죠. 나중에는 기업 가치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유니드가 될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워낙 이 기업에 대해서는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외돼서 저평가됐지만 결국은 저평가에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입소문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자, 주가를 볼게요. 네, 지금 주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최근에 지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때도 지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졌는지 거의 이제 눈치채지 못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은 매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관 투자, 검은 선이 지금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의 보유 수량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업은 빈집입니다. 유니드라는 집에 투자자들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먼저 이 기업의 응접실, 쇼파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문을 열고 막 들어올 겁니다. 집이 메어 터질 때쯤 돼서 우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 뒷문이 어디다? 96,000원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차트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대하면 되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이러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을 20, 30개 정도 보유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투자에 실패할 확률과 성공할 확률과 어떤 게 더 높겠습니까? 더구나 이 기업은 실적 가치 대비 지금 저평가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팩트 기반으로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졌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평생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러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냐면은 네이버에서 윤유석 고수를 검색하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홈페이지 나오죠.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여기서 이 회원 전용 게시판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리포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그 첨부 파일이 나와요. 그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2019년도 포트폴리오 이걸 누르시게 된다면은 그 종목별로 추천하는 종목별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을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주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1년에 추천한 종목이 50개가 안 돼요. 왜 50개가 안 되냐면은 상장 종목의 기업이 1650개인데 약 17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 1%만 저평가 성장주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위 종목 위주로 저희가 그 회원들한테 추천을 해요. 네, 최상위라는 의미는 1650개 기업의 실적을 모두 제가 비교 평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종목들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희 회원 되실 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 팔고 오세요, 그냥. 다 팔고 오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질 수 있겠지만 최상위 종목들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가, 그러니까 실적 성장 대비 저평가 최상위 종목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신 뒤에 만약에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십시오. 저희 쪽에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릴 종목이 지금 상위 종목들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기다리면 되고, 특히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뭐 테마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뭐뭐 테마 글로벌 1위 등급 2020년도부터 실적 본격화에 주목하라. 그리고 또 뭐뭐 테마 뭐 분야의 성장을 독식한다. 뭐뭐 테마 글로벌 독과점 기업 고성장이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번째 페이지에서도 지금 뭐 테마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올해 2차 전지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2019년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한 40여 개가 돼요. 근데 뭐 시장에서 거론되는 종목들 몇 면을 제가 다 지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실제 기업 가치를 다 분석한 결과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동안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을 핵심 종목들로만 지금 제가 선별하는 작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리포트를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포트폴리오에 올라가시면은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을 좀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지 않을 종목, 제 가족한테 추천할 종목이 아니면은 추천 안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G 종목들도 그때도 그랬어요. 5G 종목 볼까요? KMW 10배 올랐죠? 10배 올랐죠? 이 종목 2017년도에 추천했습니다. 7,000원대. 2017년도 2년 지나서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RFHIC를 볼까요? 이때 8,300원에 추천한 게 지금 45,000원이 됐죠. 다른 2차전 그 5G 관련된 종목들도 2년 전에 추천한 종목들, 제가 이 종목들은 2021년도까지 보유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때 추천을 받은 종목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5G를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2차 전지가 바로 지금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5G 관련된 종목들이 2017년도에 추천했을 때요. 죄다 적자였어요. 다 기업들.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본격적 성장하기 전에는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5G 종목, 지금 2차 전지 종목들도요. 실적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실적이 제일 안 좋을 때가 가장 쌀 때입니다. 실적이 이미 좋아질 때는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에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필요가 있으신 분들, 특히 투자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들 그냥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고 자산 규모가 크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자산을 증식시킬 필요가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십시오.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이러한 종목들은 분기별로 제가 체크를 해서 분기 실적을 체크해서 목표가를 계속 재조정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리포트를 지금 발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내셔가지고요. 이쪽 포트폴리오 클릭하신 뒤에 2차 전지, 5G, 나머지 저평가 성장주 모두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10월 달에는 2차 전지 특집 강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과 앞으로 추천드릴 종목들 총 10개의 종목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는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모두 한꺼번에 방송하는 한 3시간 이상 방송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변동된 이슈가 뭔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5G나 관련된 산업 동향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만 수익을 얻기에는 좀 아깝네요. 제가 또 조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데도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카카오톡 보시면은
좀 카카오톡이 예. 저희 고수 외전 있죠? 여기에다가 뭐 일반 상담 여기 이렇게 클릭 있죠? 여기다가 그냥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 담당 운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담당자가 전담 담당자가 있어요. 안 바빠요. 전화 주시면은 곧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일단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전화 남기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010 네, 뭐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바쁜 핑계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자유롭게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증식시키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이고 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을 열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오 떠나버린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